말레이시아 항공 70편, 이 남인도양에서 실종된 지 12년 만에 수색이 재개됐습니다. 새 분석으로 추락 지점이 좁혀지며 이번이 진실을 밝힐 마지막 시도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션 인피니티는 2025년 12월 말 말레이시아 에어라인스 37편 수색을 공식 재개했으며 이번에는 전 구역이 아닌 일부만 탐색합니다. 이번 수색은 해저 특정 지점을 목표로 하며 수년간 연구와 분석 끝에 남인도양에 새롭게 발견된 지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르마다 86 곤고는 1월 6일 수색 지점에 도착해 수중 드론을 탑재했습니다. 이번 수색이 특별한 이유는 말레이시아 정부와 발견 시에만 수수료 지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 계약에 따라 회사가 잔하에나 비행 기록 장치를 발견해야 정부가 최대 7천만 달러의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오션 인피니티가 새 데이터에 신뢰를 보인다는 뜻입니다. 난방 후 여름철 온화한 날씨를 활용해 팀은 이전에 놓치거나 수색이 어렵던 구역을 다시 탐색할 예정입니다. 2014년 3월 밤 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 이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활주로로 이동해 베이징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기내에는 14개국 출신 승객 227명, 과승무원 12명이 있었습니다. 비행 첫 40분은 완전히 정상적이었습니다. 비행기는 35,000피트까지 상승했습니다. 항공 관제와의 통신도 정상적이었습니다. 오전 1시 19분 비행기가 말레이시아를 벗어나 베트남으로 진입하려던 순간 조종석에서 굿나잇 말레이시아 세븐제로라는 마지막 말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행기는 갑자기 방향을 틀었습니다. 마지막 무선 메시지가 전송된 직후 비행기의 트랜스폰더가 일부러 꺼졌습니다. 비행기는 관제사들의 레이더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군용 레이더는 더 불길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비행기는 베이징 대신 급히 왼쪽으로 틀었습니다. 비행기는 말레이 반도를 지나 수마트라 끝을 돌아 북서쪽 안다만 해로 향했고 오전 2시 22분 군용 레이더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레이더와 무선 연락이 닿지 않는 먼 바다 위였습니다. 세상은 그 비행기가 사라졌다고 여겼지만 바다 위에는 신호 흔적이 남았습니다. 비행기의 작은 위성 데이터 장치는 이후 6시간 동안 계속 작동했습니다. 그 장치는 인도양 위성에 자동으로 핑 신호를 보냈습니다. 과학자들은 신호 이동 시간을 분석해 비행기가 남쪽으로 수천 마일 이동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데이터가 이를 보여줬습니다. 비행기는 연료가 다 떨어지면서 비행이 끝났고 지도에 표시된 곡선인 세븐스 아크, 세븐트 아크 근처 바다에 추락했습니다. 수년 동안 원인에 대한 추측은 치명적인 기계 결함부터 산소가 갑자기 부족해 승무원과 승객 모두 의식을 잃은 유령 비행까지 다양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조사관들은 기장이 집에 보유한 비행 시뮬레이터에서 남인도양으로 끝나는 삭제된 경로를 발견해 기장을 의심했습니다. 잔해가 없어 추측을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공식 보고서는 비행기 방향 전환환을 밝혔으나 조사관들은 그 이유와 주체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실종 후 몇 년이 지나 추락 비행기의 일부 조각이 먼 해변에서 발견됐습니다. 조사관들은 수백 개 파편을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습니다. 확인된 파편은 30조각이 안 됩니다. 이렇게 적은 수의 파편은 조사관들에게 불안한 사실을 시사합니다. 비행기의 대부분이 수면에서 산산조각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 주요 파편은 2015년 7월 마다가스카르 인근 레윈용섬 해안에서 발견됐습니다. 플래퍼로는 비행기의 롤과 양력을 조절하는 날개 부품입니다. 안에 있는 고유 번호로 이 부품이 말레이시아 에어라인스 370에서 나온 것임이 확실히 입증됐습니다. 이 발견은 비행기가 인도양에 추락했다는 첫 번째 실질적인 증거였습니다. 이후 모잠비크, 남아프리카 공화국, 탄자니아, 마다가스카르 등지에서 다른 파편들도 잇따라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덮개, 수평 안정판, 캐빈 옷장문, 좌석 부품 등도 포함됐습니다. 인도양 해류는 잔해 해석에 중요합니다. 이곳 해류는 계절풍에 의해 형성되며 남인도양에서는 연중 방향이 바뀝니다. 남극의 차가운 해류는 동쪽으로, 따뜻한 표면 해류는 북쪽으로 아프리카를 향합니다. 잔해는 직선 이동이 아니며 파편이 느린 조류에 몇 달 머물다가 빠른 해류를 만나 수천 마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바다에 진입한 위치가 조금만 달라도 잔해가 해안에 도달하는 지점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이동한 해류를 역으로 모델링함으로써 연구자들은 잔해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치를 좁힐 수 있고 이는 7번째 호의 특정 구간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뒷받침해줍니다. 이 잔해들은 단순한 고철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플래퍼론에 자란 따개비 종류를 연구해 떠다녔던 바닷물 온도를 밝혔습니다. 이 자연의 일기장은 잔해들이 아프리카로 이동하는 따뜻한 해류를 타기 전
남인도양의 차갑고 깊은 바다에서 오래 머물렀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잔해의 상태 역시 몇 가지 단서를 제공합니다. 화재 흔적이나 화학적 자국이 없다는 점은 공중에서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플랫포론이 날개에서 찢겨나간 방식은 착륙 시 열린 위치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비행기가 부드럽게 착륙하지 않고 급강하해 바다에 충돌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발견된 잔해는 추락 지점이 7번째 홀을 따라 있다는 것을 확인해 현재 수색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가 논의한 내용은 더 큰 문제로 연결됩니다. 조사관들은 수년간 수색했지만 2014, 2018년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에어라인스 370 수색에 1억 5천만 달러 이상이 투입돼 역사상 가장 비용이 많이 든 수색이었습니다.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실패 원인은 노력이 아니라 넓은 수색 구역과 험난한 조건 때문입니다. 해저 산맥들로 수색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남인도양은 지구에서 가장 외딴 험지 중 하나입니다. 수색구역은 로어링 포티스라고 불리는 지역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꾸준하고 강한 바람과 4층 건물 높이에 달하는 파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수면 아래는 더 어렵습니다. 해저에는 거대한 화산, 깊은 구멍, 날카로운 능선이 많습니다. 일부 지역은 수심이 19,000, 23,000피트에 달합니다. 과거에는 탐색을 위해 수마일 길이의 예인소나 케이블을 배 뒤에 끌었고 이동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비행기가 해저 산맥 뒤에 추락하면 소나파가 산 정상에서 반사돼 그 뒤는 숨겨집니다. 탐색 선박들이 잔해에서 불과 몇 마일 이내, 심지어 바로 위를 지나갔어도 그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 수색의 큰 한계는 항공기 마지막 순간에 대한 가정이었습니다. 많은 수색 모델들은 말레이시아 에어라인스 370 이 연료가 바닥날 때까지 자동 조종 장치로 계속 비행했다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비교적 직선으로 비행했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 수색 구역이 넓어졌지만 마지막 순간의 의도적 변화나 짧은 수동 조작 가능성은 거의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완만한 선회나 통제된 하강, 기상 회피 시도만으로 추락 지점이 수십 마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남인도양 해저의 복잡한 지형에서는 이 점이 중요합니다. 몇 마일 차이로 잔해가 능선 뒤나 해구 혹은 이전 장비로는 볼 수 없던 소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선박들은 특정 계절에만 운항했고 날씨로 인해 수색이 자주 중단됐으며 수색선들은 속도와 탐색 범위의 균형을 맞춰야 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더 넓은 지역을 빠르게 탐색하기 위해 소나 스캔 강역이 이상적으로보다 넓게 배치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타협이 불가피했지만 그로 인해 빈틈이 생겼습니다. 이번 임무는 그 빈틈을 재조사하려고 특별히 설계됐습니다. The 26 Search는 더 나은 지도와 정밀한 도구, 그리고 뛰어난 데이터 계획과 로봇 기술로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Weak Signal Propagation Reporter 기술의 활용입니다. 이는 아마추어 무선 팬들이 쓰는 저전력 무선 신호의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이것은 지구를 덮는 보이지 않는 무선파의 거미줄과 같습니다. 보잉 77 같은 거대한 금속 물체가 이런 신호를 통과하면 작지만 눈에 띄는 트리바이어 효과가 발생합니다. 실종된 그날 밤에 오래된 Weak Signal Propagation Reporter 데이터를 연구함으로써 연구자들은 수백 개의 그런 흔들림을 발견했습니다. 그 지점들을 연결함으로써 그들은 말레이시아 에어라인스 370의 더 명확한 비행 경로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행기가 일부러 발견되지 않게 조종됐음을 시사하며 수색 구역보다 더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모두가 이 데이터의 신뢰도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WSPR은 애초에 항공기를 추적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며 감시 네트워크가 아니라 아마추어 무선 시스템입니다. WSPR이 기록하는 신호 교란은 매우 미묘합니다. 비평가들은 기상, 이온층 상태, 다른 항공기도 유사한 신호 변화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항공 전문가들은 Weak Signal Propagation Reporter 단독 사용에 경고합니다. 그들은 WSPR이 위성 데이터 등과 결합된 보조 증거로만 쓰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지지자들은 WSPR의 강점이 방대한 데이터 양에 있다고 반박합니다. 이 신호들은 수천 개 송신기에서 방출되어 2014년엔 없었던 촘촘한 데이터망을 형성합니다. 여러 독립 교란이 경로에 일치하면 통계적으로 무시하기 더 어렵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이번 탐색에서 WSPR은 이전의 증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완하여 조사관들이 어디를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할지 범위를 좁히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WSPR만으로 미스터리를 해결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시험할 이론이 없고 증거만 찾으면 됩니다. 오션 인피니티는 스웜 로보틱스 기술도 사용합니다. 하나의 소나 장비 대신
긴 케이블로 여러 대의 HAUVS를 동시에 보내는 방식입니다. 이 드론들은 선박과 연결 없이 자율적으로 해저까지 잠수해 일정 패턴으로 움직이며 고화질 소나로 해저를 촬영합니다. 이 드론들은 해저 근처에서 장애물을 피해 자유롭게 움직여 이전 탐사에서 막혔던 그림자 속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드론들은 인공지능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자연 암석과 비행기 날개 같은 인공물을 매우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주요 잔해를 찾는 것은 단순히 미스터리를 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조종석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실을 밝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체의 주요 부분이 온전하다면 비행기 상태가 첫 단서가 되며 이는 누군가 물 위에 통제된 착륙을 시도했음을 시사합니다. 비행기가 수천 조각으로 부서져 여러 마일에 흩어졌다면 이는 빠르고 수직으로 추락했음을 보여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개의 비행 기록 장치 회수입니다. 12년이 지난 지금도 메모리는 여전히 양호할 것입니다.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는 항공기 상태, 엔진 성능, 화재나 전기 결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2시간 만 저장하는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는 비행 마지막에 조종실 인원과 대화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발견되면 말레이시아 에어라인스 3370 관련 추측도 멈출 것입니다. 비행기가 떠난 비밀 기지 이동, 격추 등 여러 추측이 끝날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이 수색은 이론이나 기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0년 넘게 그들은 확신 없이 지냈고 잔해나 결정적 보고서, 슬퍼할 곳도 없었습니다. 많은 가족들은 이 상실을 치유되지 않은 상처로 표현했습니다. 사건에 대한 답이 없어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잔해를 찾아도 상실은 남지만 기다림은 끝낼 수 있습니다. 실종이 비극으로 확인되면 추모식이나 조사를 진행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일부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안식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항공업계에게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새로운 안전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색은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된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오션 인피니티의 아르마다 8605 호가 남인도양에서 작전 중입니다. 가장 덜 험난한 짧은 기간 동안 날씨와 장비, 작전 한계가 허락하는 한 임무는 계속됩니다. 팀은 광대한 해역을 수색하는 대신 7번째 아크의 남쪽 구간을 따라 엄격하게 정의된 좁은 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확정된 추락 지점이 없어도 수색은 표류 모델링, 위성 데이터, 그리고 최신 비행 경로 분석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사관들이 우선 가능성 높은 위치를 탐색하고 재정적 영향도 있습니다. 발견하지 못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는 계약에 따라 오션 인피니티는 잔하에나 비행 기록 장치를 찾아낼 경우에만 보수를 받게 됩니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면 회사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잔해가 발견된다면 그것을 반드시 찾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격 조종 차량이 현장 시각 확인과 항공기 상태 기록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발견되지 않으면 이번 작전은 종료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외진 곳 중 하나에서 수색이 계속되며 이제 항공기를 찾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로써 항공 역사상 가장 오래된 미스터리가 끝납니다. 가족들은 10년 넘게 불확실 속에 살았습니다. 말레이시아 에어라인스 370 수색이 재개됐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우리가 아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레이시아 항공 미스터리, 실종된 말레이시아 에어라인스 세븐티에 대해 우리가 지금 알게 된 것은 무엇일까요? 증거가 어떻게 마침내 하나로 모이는지 보려면 또는 대신 이 영상을 클릭하세요.